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연휴 시즌 보내고 계시죠? 저희 포스트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핵심 변수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미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운명도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추석 특집 방송으로 트럼프 시대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준비해봤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 나와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설릉지점의 박진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주제가 트럼프 시대 비긴 어게인인데 저희도 비긴 어게인입니다. 그러게요. 네, 지난 딱 1년 전에 저희가 추석 특집 방송으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년 만에 두 분과 다시 마주하게 됐는데 궁금해요. 두 분 돈 많이 버셨는지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본부장님 1년 동안? 네. 그때 이제 랩 상품 런칭해가지고 1년 됐는데 정확하게 딱 어제가 1년 됐네요. 맞아요. 네. 수익률 24.7%. 와. 고객분들이 만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두 분께서 1분기에는 미중 분쟁이 끝이 날 거고, 대선 전까지는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상이 적중하셨기 때문에 부장님도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1년 동안? 뭐 고객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기는 해도 그 당시보다는 상당 부분 좀 많이, 특히 또 코로나 터지고 나면서 더 확실하게 수익률이 좀 끌어올려진 것 같아요. 특히 뭐 언택트 관련주들, 맞아요. 이런 부분들, 특히 카카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인 좀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겪긴 했습니다만 두 분 모두 다 1년 동안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4분기를 저희가 정말 잘 보내야지만 올해 주식 농사 괜찮았다 이런 평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된 큰 허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심도 깊은 저희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부장님. 누가 될 것 같냐고요? 네. 누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되길 바라실까요? 아니죠.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뒤어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될 것 같은 건 모르겠고. 근데 지금 여론은 될 것 같다인데, 지난번 4년 전에는 안 그랬나요? 트럼프 안 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막판에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걱정스럽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된다 정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경제에 굉장히 호재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 부분이 계속 좋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감세될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불확실성 차원에 있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더 많은 호재가 물론 어떤 업종에 좀 초점이 맞춰질 수는 있으나 제가 예상하기 훨씬 더 편하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서 원래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싫죠.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은 좀 어렵습니다. 바이든은 적어도 어디로 튈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부장님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누가 되든지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은데 미국에 살고 있는 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플로리다 지역 네이플 쪽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 당시에 트럼프가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근데 또 이쪽 약간 뉴욕 쪽 이쪽이랑 약간 이쪽으로 온 쪽에서 살다 오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백인 우호적인 그런 세력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트럼프가 다시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종목과 섹터를 잘 매매를 해서 수익만 내면 장땡인데 장땡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한데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시장 친화적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훨씬 시장 친화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좀 적응이 됐습니다. 우리도 트럼프가 무슨 행동을 할지 어느 정도 간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가 어느 정도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 다만 이제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비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반겨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1대1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미국 내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 5곳의 지금 조사 결과를 보고 계신데요. 3곳은 바이든의 승을 점치고 있고 가장 격차가 많이 난 데봐야 지금 유고브하고 로이터 정도, 네, 9%포인트 정도입니다. 보시면 동률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를 예측하는 쪽이 라스무센이 아마 눈이 띄실 겁니다. 이게요, 지난 대선 때 홀로 트럼프 당선을 마친 곳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라스무센을 두고 가장 정확한 회사다. 이런 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전보다는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어가지고 두 분을 원하는 쪽과 될 것 같은 쪽을 얘기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좀 어떠세요, 부장님? 뭐 여론조사 결과는 계속 바이든 쪽이 좀 항상 우세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예상했던 대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항상 뭐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요.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위너 텍스 올 이긴 쪽에서 그냥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좀 숫자 많은 그런 쪽에서 표밭에서 한번 싹 쓸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라스무센이요. 네, 본부장님 이게 지난 대선 때 맞췄던 쪽이잖아요. 처음으로 지지율 역전될 때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 후보가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불안하네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네. 불안할 건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약간 그 이제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여러 가지 요소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네. 트럼프는 한국인을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을 또 정말 지지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바이든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제 이 인물이 없나. 그런 생각 네, 사실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 아마. 정도로서 제가 트럼프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불만이 너무나 많고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다. 반대급부인 것이지. 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됐었을 때 뭐 경제적으로서 뭐 좋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아니기 웰컴은 때문에 아니고.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지켜보는 정도 네. 대신에 적어도 저는 전략을 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 좋다라는 거죠. 솔직히 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말해온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네. 다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중국이랑 전쟁을 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네. 거 다 해보겠다. 다 해보겠다 네. 이렇게 가버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시장 폭락입니다. 폭락 정도가 아니고 뭐 예측 불가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예, 저는 제발 트럼프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다시 정도. 한번 염원을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정말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의 본론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대선의 핵심 변수는 뭐가 될 것인가 3가지만 딱 골라주세요. 먼저 부장님. 네. 저는 뭐 코로나 백신 개발, 코로나. 그다음에 추가 부양안 통과, 부양안 통과. 그다음에 대법관 선임 문제. 이번에 나온 거. 네. 3개 주셨어요. 본부장님 뭐 보세요? 네, 뭐 같은 게 하나 있네요. 트럼프 불복 가능성. 불복 가능성. 그 대법관 관련된 맞아요. 부분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관계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오염 이슈. 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왠지 느낌이 오는데 올해 수익률의 대부분의 마지막 3번째 단어의 힌트를 통해서 아마 많이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면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불복, 나는 선거 결과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시면은 우편 투표에 관해서 사기다, 프라우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캠프에서는 불복 전략을 이미 수립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편 투표로 2020년 대선은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 같은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막말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편 투표가 이렇게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 쪽에서는 역대 또 최대 법률팀을 구성을 해서 불복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부장님? 불복하겠다는 게 저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불복하겠다는 것도 웃기고 네. 불복 가능성에 대비해서 법률 팀을 검토를 하고 꾸린 있다는 거 것과도- 보면은 본인은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게요. 트럼프도 네. 참 웃기죠. 자기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됐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조용히 건가? 넘어가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탄핵이 나오겠죠, 그러면. 탄핵. 아무튼. 그런 또 시나리오가 네, 나오나요?
네. 네. 일단은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정말 더 큰 불확실성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혼돈이죠, 완전히. 네. 미국 카오스죠. 같은 경우는 진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과거에 한 4번 정도? 네네. 예, 과거에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는 계속 혼란스러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벤트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은 더 좋았었다라고 해요. 그 4번의 과거를 뭐 이번에 다시 또 똑같이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번복할 수는 없겠지만 트럼프가 대선에 진짜로 지고 그렇게 소송전으로 간다라면은 이것만큼 더 큰 불확실성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미국 시장은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대선 이후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요, 네,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 같다, 분위기가 하면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불복하겠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겠다, 이런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하다고 보세요, 본부장님? 그게 예측 가능합니까? 트럼프가? 가능합니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다들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떨 때는 정말, 과거에는 저는 미치광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정상인가?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이 역대 미 대선 중에서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서 대통령이 결정된 해가 있는데 있어요? 예, 2000년도인데 기억나세요? 2000년도가 어떤 해였는지? 기억 안 나요. 닷컴 버블 붕괴 해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깔끔하게 사라져야 돼요. 보통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역사를 보면 보통 대선을 치르는 그 분기 그리고 또 대선이 지난 분기 그 두 분기가 미국 증시로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주기예요. 시장이 좋았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여러 장밋빛도 나오고 뭐 우리가 투자 가능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그런 그런데 항상 그때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를 되돌아가 보면 이 두 후보가 너무나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고 누가 이길 줄 모르고 또 당선이 돼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달라. 결론은 또. 예, 결론은. 근데 지금 이 불복까지 한다면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이건 뭐 대선이 끝나도 불가능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냐. 저는 제발 대통령으로서 좀 채통을 차렸으면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네. 그만큼 재선의 의지가 아마 강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어떻게 보면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것 같고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부자님께서는 코로나를 다음 변수로 한번 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번 말말말을 볼까요? 네, 바이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윗과 골프 치기에 바빴다. 코로나로 거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구간에서 꼭 이렇게 될 필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미국에서 발생이 되고 가장 많은 사망자도 지금 미국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방역이 어떻게 보면 사령탑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역량을 두고 공방이 오가면서 굉장히 공격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 대처 잘 못했다. 잘 못했습니까? 뭐 그건 맞죠. 처음부터 트럼프는 마스크 괜찮다. 독감 뭐 정도다. 그래서 계속 안 쓰고 다니면서 이제 또 트럼프 지지자들도 계속 안 쓰고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좀 번지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특히 또 미국에 있는 뭐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특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때문에도 기존에 또 이제 마스크가 이제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쓴다는 자체가 나는 아픈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약간 깽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스크를 선호하지 않고 또 미국 사람들 또 특히 뭐 유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좀 신체 접촉 이런 부분들이 인사법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랑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마스크에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좀 간과하면서
더 그런 확산되는 문화적인 추세가 부분들이 더 확산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많이 확산된 이런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잡히고 있지는 않죠. 그쵸.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게 빨리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래서 돈을 막 쏟아붓고 있지 마음이 얼마나 않습니까? 급하잖아요. 네, 지금 뭐 파이자도 그렇고 뭐 영국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로 임상하다가 중간에 조금씩 잘못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예, 있긴 예. 하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믿을 수 있는 데는 뭐 모더나 있는데 뭐 모더나도 뭐 말들이 좀 사실 많아요. 여태까지 뭐 임상에서 문제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뭐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되게 좀 안 좋게 보고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는 게 이제 11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좀 임상 결과가 좀 빨리 나올 수만 있다라면은 막판 대선 구도에서 중요한 변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나오기만 한다라면은 뭐 사람 심리적으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 이런 부분들 좀 하는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트럼프의 그런 뭐랄까 지휘력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흐트러졌다라면은 선거 막판에 정말 네. 예전에도 보면 우리나라 한 선거 한 2, 3일 전에 막 합종 연행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떨어지고 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이 정말 막판에 나오면 뭔가 아주 딱 나오면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좀 발전이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가 맞아요. 지금까지는 코로나라는 사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데 발목을 잡았다. 그쵸.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되면 완전히 역전하는데 정말 큰 또 히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뭐 네. 완벽하진 않더라도 않더라도. 뭔가 좀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결과물 긍정적이다. 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막판에 딱 나온다라면은 네. 심리적인 부분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든지 네. 비트럼프 지지자들도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 트럼프가 저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네.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됐어. 됐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극도로 좀 불리하게 전개가 될까요? 봉주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미 너무 우리말로는 페이스를 상실했다. lose face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네. 참.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잖아요. 예, 자기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이 안 나오고 네. 또 심지어는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국가 간의 어떤 빌미를 만들고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네. 만들고 있고 저는 이제 제가 경험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지금 이번에 네.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는데 네. 뭐 오지 말라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별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네? 대학에 뭐 온라인으로 하면은 올 필요 없다, 뭐 비자 안 나온다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미국만을 위한 뭐 정책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폈고 했죠. 또 이번에 코로나는 뭐 심지어 다 이게 이제 중국의 사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예, 엄청 뭐, 또 날선 공방이 신경전 있었죠. 계속적으로 뭔가 이 불협화음을 만들고 네. 불평등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어쨌든 참 불편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이상한 약품에 대해서 이거를 뭐 하면 된다는 등 그게? 예, 네, 뭐 맞아요. 클로를 뭐였죠? 클로로퀸이었나요? 정말 네. 아무튼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폭군 수준의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네. 아니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온 게 그 사람이 돈을 많이 퍼부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지원은 해줬다. 네, 네. 지원은 다른 데서 해줬다. 다 하고 있고 사실 제일 많이 지원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죠. 네. 맞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 이미 이 코로나는 네. 트럼프의 어떤 그냥 문제점을 확실하게 드러낸 이벤트다. 네. 코로나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궁금한 게 선거 방식도 바뀌었고 유세도 많이 못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의 토론회가 정말 이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뭘 말빨이라고 저희가 솔직히 해야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그쵸. 정말 바이든 후보한테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예. 기억나시나요? 4년 전에 네. 예, 저기 이 토론회 끝나고 나서 네. 아무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 그때도. 예.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디베이트를 더 잘했다. 논리적이었죠. 논리적이었. 훨씬 네, 더, 예. 그랬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오히려 그 내용 자체가 좀 약간 막갑하고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신선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표가 몰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토론에 대한 어떤 평가가 네. 언론적으로 평가라든지 또 지식인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냥 미국 에버리지 평균 하고 네, 또 다를 하고가 수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네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토론회는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거는 유세 못 나가고 이게 많이 하면은 정말 트럼프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굳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는. 네. 아니, 뭐 지금 대선 이제 토론을 하면서 네. 정말로 그 내용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 갈리고 네. 이제 뭐 뭔가 이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은 정말로 투표 방식이 너무 다르기 다르니까.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몰라.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고서 대선 이제 그 TV 토론하고 나면 뭐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누가 잘했다. 뭐 이게 맞아요. 낫다. 그러면 평가도- 그걸 보고 나면 이제 또 내가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게 또 확고한 지지층은 절대 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고한 지지층이 있는 네. 트럼프한테 좀 유리한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네. 3, 40대는 뭐 진보고 뭐 5, 60대 뭐 70대로 가면은 뭐 보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네. 미국도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최악만 안 보이면 정말 망가지는 상황만 안 되면 아니면. 그래도 크게 데미지는 입지 않을 거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든은 또 항상 영원한 2인자다라는 좀 수식어가 따라다닐 만큼 또 노련하긴 그렇고 합니다마는, 예, 또 그쵸. 나이도 좀 있고, 있고. 네, 나이가 그런 너무 부분들이 많죠. 좀 맞아. 있어서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네. 정말로 찍어봐야 하지 않을까. 누가 말실수를 최대한 안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작전은 얼마나 잘 짜서 나오겠습니까? 네,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요. 네, 토론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도 저희가 추석 지나고 나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자고 얘기해 주셨던 기후, 네,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말말말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한번 좀 내용을 보시죠. 네, 기후 관련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공격을 많이 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 위기는 이미 도래가 됐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끌어낸다. 네, 끌어내서 이 위기를 실존적인 위협처럼 다뤄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서로 얘기를 첨예하게 입장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나서 굉장히 피해 많이 봤잖아요. 미국이. 그때부터 이걸 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맹공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네. 저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바이든을 떠나서요. 네. 제가 지금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해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심지어 미국에 이민을 갔던 사람이고 네.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두둔하는 편이고 오히려 중국은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꼭 굳이 미국이 트럼프다 이게 아니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짧게 보는 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뭐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인지 해도 된다. 뭐 대학 입학도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미래지향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기후 변화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우리 올해 정말 이 허리케인 이 피해를 많이 받고 봤죠.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정말 홍수 피해가 엄청났었고 그렇죠. 일본도 네. 홍수 피해 엄청났고 지금 미국은 뭐 난리지 않습니까? 산불 그렇죠. 때문에 그러고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사에서 네. 지금 이미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이 해안 수면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이미 다 알죠. 아는 내용인데 왜 자꾸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냐 이거죠. 부인을 하면서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타나서 네. 전기차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완전히 테슬라가 사실 중국의 이 전기차를 눌러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말이 살짝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환경 쪽, 기후 변화 이쪽, 네. 그리고 또
뭐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앞으로 후세도 후세, 있잖아요. 예, 자식을 예. 걱정해야 되는 부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걱정을 한다면 사실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반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준 사람을 지지한 거다. 왜? 이 사람은 오일머니를 받아서 오일머니. 그걸 가지고 네네. 대선에 이겼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 친환경 쪽으로 가면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오일머니 자체도 네. 더 이상 이렇게 말할 게 별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말을 살짝 바꾸잖아요. 심지어는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다 사기다. 기후변화는 다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 중국이다. 인도다. 또 그렇게 네. 토스트하는. 그게 지금 이 트럼프의 성향이에요. 저는 도대체 그런 모습의 대통령을 보고 누가 미국 시민들이 뭘 보고 배울 거냐 이거죠. 예. 사실 어떠한 옛날 과거 역사에 있어서 제국이 만들어지거나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때는 타인이나 타국인을 배타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화합하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오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기후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이때만 잘 되는 것만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 바이든 이분이 그런 쪽을 좀 부각을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지율도 많이 지금 올라간 거 맞죠? 네. 환경 그래서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환경뿐만이 아니라 예. 제가 볼 때는 환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가시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네네. 화석 원료는 어차피 뭐 물론 앞으로 100년, 200년 더 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고갈되는 부분이고 예. 이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예. 뭐 기후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어쨌든 영원할 거잖아요. 네. 뭐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 죽는 건데. 자연이 존재하는 한. 그래서 예. 이 이카노미 스케일, 즉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순간에 네. 정말 엄청난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또 엄청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왜 쓸데없이 이 앨런 머스크가 태양광에 목숨을 걸고 우주 여행을 얘기를 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고 네. 전기차를 하고 네. 다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큰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이 전 세계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반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네. 인류의 어떤 마이너스다 생각하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듣다 보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데 유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지금 바꿔야 할 어떤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되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바이든 후보가 이 환경 문제로 기후 문제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압도를 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같은 생각이세요, 부장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부각이 유리할까요? 됐고 네.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기를 좀 끌었고 네.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전 세계 증시에 가장 강력하게 최근에 좀 많이 먹혔지 않습니까? 글로벌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네. 또 역시 뭐 바이든이 또 계속 투표에서 네. 투표라기보다는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가면서 또 시장은 계속 테마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테마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각국들이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네. 그 돈을 쓰려면은 어느 정도 제대로 써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써야 되는데 뭐 설마 뭐 저쪽 구시대적인데 뭐 경유차를 개발한다고 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지금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찾다 보니 그쪽이 선택되어진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네, 유럽 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부양책을 쓸 때 전기차 위주라든지 네, 이런 네. 친환경 위주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쏟아부었던 거고 국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문제가 생기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똘똘 뭉쳤었다면 그 이후에 또 트럼프가 나타난 이후에는 각자 도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뭔가 좀
뭔가를 도모해서 만들어내고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뭔가 돈을 써야 되고 효과를 만들어내려다 보니 그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다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린 뉴딜이니 뭐 디지털 뉴딜이니 계속 나오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될 부분들인 거는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그걸 들고 나왔지만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뭔가 가시화적으로 체감돼가지고 어휴 뭐 이러면서 찍어야 되겠네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얘기를 계속 또 하는 거고 아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항상 미국은 산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군수 산업 그다음에 뭐 이제 석유업 뭐 자동차업 이런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좀 오래된 구시대적인 그런 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대통령 선거 자금도 후원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테슬라가 태생적으로 막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네. 테슬라는 이제 중국,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꽉 잡고 있는 산업들 있지 전통 않습니까? 산업들. 네, 그런 네. 산업들을 놓는 거를 좀 주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트럼프가 잘 파고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주식시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어가지고 시장은 그러면은 누가 되기를 원할까? 이제 이것도 정말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은 누구 원하겠습니까? 네. 시장의 흐름을 자체를 보시면 결국은 시장은 뭐 칼 같죠. 결국 뭐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에 따라서 돈이 흘러가니까 이 계산은 좀 해봤어요. 네. 보통 이제 대선이 4년제니까 4년 동안을 보시면 미국 시장이 보통 한 4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네. 한 30% 정도 올라요. 네, 평균입니다. 네. 네. 1900년대부터 봤을 때. 근데 이제 어느 해에 많이 오르냐면 그 마지막 그 해에 당선되는 때 하고 또 이 첫 해에 네. 당선되고 나서 그러니까 끝과 마지막. 끝과 네, 마지막 그 요때 유기에. 많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3년에 많이 올라요. 네. 근데 보시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보통 첫 해는 평균으로 한 4, 5% 오르는데 트럼프 당선이 되고 첫 해에 자그마치 19%나 올랐어요. 그것도 저희가 준비된 표가 예, 있어가지고 예. 지금 보니까 예.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19% 예. 저때. 저게 17년이죠. 그렇죠. 저게 이제 맞아요. 아웃 퍼포먼스를 15% 포인트나 했어요. 예.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법인세 인하예요. 법인세 인하. 예. 법인세 인하를 왕창 했으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기업 이익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상승을 했어요. 저렇게나 예. 많이. 근데 이제 둘째, 셋째는 예상대로 상승을 했어요. 네. 다른 평균이나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해를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와. 5%밖에 못 하고 있어요. 사실 어저께 금요일날 반등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밖에 상승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너무 굴곡졌어요. 예. 그리고 근데 저때. 그때는 네. 결론은 무슨 얘기냐?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법인세를 21%에서 28%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법인세.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시장을 내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요소 다 빼고 네. 그냥 법인세만 놓고 계산을 하면 그러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6% 빠져야 돼요. 상승이 그런 아니라. 계산이 나와요? 나오죠. 6%.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네. 못 오른 부분 한 2, 3%. 예. 그다음에 1년 차에 오를 부분 한 4, 5%. 예. 그러면 한 뭐 다 더하면 아무리 많아봤자 한 6, 7%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법인세가 엑스트라 15%를 줬다고 치면 그걸 네. 반대로 되돌리면 마이너스 한 12, 3%가 된다는 말이죠. 아하. 그래서 네.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2, 13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6%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이 미치는 영향을 법인세로만 딱 계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 네, 바이든이 되면. 그렇죠. 네. 근데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사실. 너무 단순 계산. 단순 계산이고 예. 또 바이든의 입장에서 진짜 정말로 법인세를 네. 21%에서 28%까지 당장 첫 해에 끌어올릴 거냐? 그러지 않을 것 이게 같아요. 장기 계획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천천히 영향을 한 해에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네. 한 해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늘려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관련돼서 네. 왜 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주가가 좋냐면 네, 네. 바이든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거기에 따른 법인세 혜택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니까. 또 그러니까 다른 또 쪽에서는 그게 바로 결국이 경제적인 요소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기업들이 전망이 어떻게 변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은 네.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재밌는 거는 월스트리트가 트럼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선거 자금 얘기하시려고 예, 하는 거 다 예. 끌어모았어요. 바이든 후보가. 선거 자금은 예. 바이든한테 가고 있다. 네. 자, 그러면 바이든이 약간 왜? 또 이런 나이도 생각하잖아요. 많고 네. 말 좀 잘 듣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좀 컨트롤하기 쉬운 대통령이 낫지. 차라리 법인세를 좀 더 내더라도. 예. 네. 또 혹시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갑자기 250조 법을 바꿔버리면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법을 갖다가 바꿔버리면 미국의 대형 IT주들은 다 죽어나가요. 통신 관련된 테크주들하고 부분에서. 테크주들이 유틸리티하고. 엄청난 마이너스 영향을 받을 예, 수가 예.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이다라는 거죠. 일단 그게 더 싫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쪽에 후원금을 더 주고 그게 이제, 바이든을 네. 좀 그래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바이든은 연세가 많으시니 다른 여러 이 정치인들을 잘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정도겠죠. 그래서 노련미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시장은 네. 바이든이 되길 더 원한다. 트럼프보다. 끝까지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저는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네. 무슨 얘기지 하는데 듣다 보니까 결국엔 또 바이든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금이 일단 선거인단 자금 다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증명 자료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아무래도 법인세라는 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유동성 장세를 생각한다면 바이든이 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사실 부장님은? 네. 기업들은 네. 계속 변화를 추구하죠. 우리나라 기업들 보세요. 지금 뭐 웬만하면 다 수소하겠다. 우리도 전기차 할 거야. 배터리 할 거야.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측면에서만 본다라면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딱 좋거든요. 누가 되든지 간에 네. 그 누가 되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를 하면은 예.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미리 예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하기보다는 정말 굿보고 떡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사실 트럼프도 뭐 법인세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깎아주면서 기술주들을 여태까지 계속 이끌고 왔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 하셨던 대로 계속 법인세 인상 부분, 그다음에 또 약간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좀 비기업 친화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있어서 기업들 자체에서 본다라면은 좀 사실은 것 같긴 한데. 싫죠. 네. 세금 계속 많이 내라고 그러니까. 싫죠. 예. 그런데다가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구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그 트렌드에 맞는 산업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투자는 계속 더 해야 되고 되니까. 그러다 보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은 실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효과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는 됐는데 나오는 건 없고 세금은 더 내. 내고. 예,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뭐 시장이라는 거는 어차피 기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니까요. 물론 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뭐 고밸류를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들이 뭐 횡행하면서 선호를 하고 있지만 네. 또 어느 순간에 서서 경기가 좋아지고 좀 안정되어지고 금리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인기가 시들해지거든요. 경기주가 또 갈 그렇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치주들 네. 쪽으로 변화도 될 수 있고 네. 실적주들 쪽으로. 그래서 지금의 유동성은 이런 테마주들을 선호하죠. 왜냐?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 당장 돌아오는 건 없거든요. 그럼 계속 꿈 밸류를 계속 더 줄 수가 있어요. 네네. 현실적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밸류를 주면서 멀티플을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게 또 현실로 다가오면 그 멀티플을 다시 다 깎이게 되거든요. 거꾸로 오히려 과거에도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또 그 산업 핵심 사업들의 예. 기대감에 있을 때 주가가 엄청 많이 가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와서 실적으로 다가올 때는 주가가 그렇게 갑자기 움직이지 또 거품이 않거든요. 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 주가 자체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항상 꿈이 녹아 있는 기업들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런 테마주들은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순간 유동성이 단절되는 순간은 또 다시 기업 본질 가치로 돌아오는 게 또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항상,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굳이 뭐 바이든이든 네네. 트럼프든 어느 누가 되면 그 성향에 맞게 네. 움직여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개미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네,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는 뭐 누가 되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된다라는 시나리오 가정하에 볼게요. 어떤 섹터가 불리하고 유리할 것인가. 물론 저희가 앞에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적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 입장이셨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기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현재 있는 법률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뭐 당연히 네. 방산 산업, 방산. 네. 뭐 당연히 방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방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보잉을 갖다 지원해 준다든지 예, 지금 예.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도 방산. 불구하고 예. 그런 쪽이 있겠고 또 금융업종, 금융. 예, 금융에 대해서는 도급법을 완화해 주면서 불컵을.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출을 좀 더 늘려주고 이런 늘려주고. 정책을 하면 네. 당연히 또 실적이 좋아지니까 금융주들이. 그런 금융주들이 예. 괜찮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사실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미흡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5G죠. 예, 그러니까 계속 그 화웨이를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러면 5G에서 이기려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그게 이제 인프라, 5G 관련 인프라 인프라. 쪽 5G. 예, 그래서 네. 퀄컴 같은 회사가 정말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대충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요, 궁금한 게 본부장님 금융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금융권의 자금이 다 이제 바이든 후보한테 근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지금 이렇게 갈 거냐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예.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 얘기를 했는데 그 법인세가 21%에서 28% 올리는데 네. 그 타임이 당장 하겠다 이건 아니기 아니잖아요,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예. 아주 길게 익스텐드를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 있어서 바이든이 정말 그렇게 시장 비우호적일까? 지금 이제 제대로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태까지 좀 어려워졌던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망가뜨리거나 뭐 반대 시장 비우호적으로 간다 그러면 네. 뭐 당연히 또 한 번에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금융 산업의 입장에서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예측 움직여서 범위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정도. 너무 노이로제가 그 네. 불확실성에 돌발 변수에 그렇죠.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월스트리트 머니가 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럴 수 생각이 있겠어요. 듭니다. 네. 부장님께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로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됩니까? 네, 유불리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네, 됐을 트럼프 때 되면. 네. 저는 일단 트럼프가 되면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지금의 형태를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뭐 SMIC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공격을 하고 틱톡의 있듯이. 하웨이니 얼마나 네, 지금 그래서 예. 일단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적으로만 본다라면은 반도체 섹터는 분명히 유리하다라고 반도체 유리하다. 보겠습니다. 예. 특히 또 IT 산업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자율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도체 없이는 되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는 본다라면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5G. 네. 네, 이거는 자율차를 하려면 5G가 안 깔리면 못 타요. 뭐 테슬라가 뭐 다음 달에 무슨 자율주행차 나온다 그러는데
혼자 타고 다니고 저 허벌판에서 탈 수는 있어도 밀집된 시내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5G. 네, 5G의 도움 없이 엄청난 정보 데이터량이 있기 전에는 자율주행차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네네. 반도체, 그다음에 5G 이런 테크류들, 네. 이런 테크류들은 분명히 좋다. 계속 좋다. 경기 좋아지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트럼프가 되고 코로나만 잡히면 네. 미국의 경기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테크와 함께 경기 민감 섹터주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은 좀 소비가 미덕인 나라지 않습니까? 전체 산업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많이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다시 갑자기 뭐 코로나다 됐다고 그래서 뭐 좋아질 필요까지는 더 좋아진다라고 전혀 볼 수는 아니고, 없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통적인 부분의 일부 그다음에 IT 쪽, 테크 쪽에서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공통점 같습니다. 많이 봐주셔서 그렇다면은 바이든입니다. 아까서 처음부터 계속 환경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바로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바이든. 네. 뭐 당연히 저는 당연히, 환경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지금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예. 뒤처지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바로 환경 쪽이고요. 환경 쪽.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을 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사실 보면 환경 관련주들이 네. 트럼프 당선이 딱 되고 나서 엄청나게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그 4년이. 그래요? 이제 겨우 마지막 한 해에 와서 아, 그래서 좋게 다시 보이는 올라오고. 거지 그 전에는 예. 힘들었군요. 예. 그 전에 죄송합니다. 트럼프 당선이 되기 전에는 예. 또 좋았어요. 아하.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 사실은 트럼프가 사라져버리면 당연히 이 업종은 어차피 이렇게 가던 선에서 한번 꺾어 내렸거든요. 네. 그러면 더 빨리 튀겠죠. 어허. 그래서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정말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뭐 그냥 10% 20% 이런 상승이 아니라 세 자릿수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세 있어서는 자릿수. 정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 부분이 사라질 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악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못 오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어차피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은 네.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이 들어오면서 이 석유 쪽은 어차피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생겼고 완전히요. 예, 예.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이 석유 관련 쪽은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요. 속도의 문제죠. 네. 그래서 어쨌든 패러다임이 바뀐 건 바뀐 건 이미 맞는데.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이나 친환경 쪽이나 예. 그 계속적으로 또 이제 그 관련된 IT 쪽이나 예. 이런 쪽에 투자를 좀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걸 보시면 5G,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인터넷 관련, 인터넷. 그다음에 네. 뭐 대부분의 성장주들 네.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의 70%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별반 차이 없다. 근데 저는 요즘에 저희가 니콜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신재생의 에너지 분야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소잖아요. 근데 지금 수소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어떤 쪽을 강력하게 보시는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핵심은 핵심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건 뭐 당연하고요. 태양 가장 강하죠. 미국에서 지금 주식들. 그리고 네. 결국 근데 이제 문제는 태양광이 누가 제일 강하냐? 중국이에요. 아이고 맞네요. 그래서 이건 빨리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만큼 쫓아가지 않으면 태양광. 뭐 에너지 중에서 석유 에너지가 꺼지고 네. 태양광이 올라오면 올수록 저희가 판단할 때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네네.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은 봐주셨어요. 역시나 에너지 쪽입니까? 신재생 쪽입니까?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이 무조건? 되면은 뭐 그런 유들이죠. 역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전기차고 뭐 수소차고 간에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많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IT 쪽 테크는 무조건 반도체는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G도 마찬가지가 5G.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예. 태양광은 중국과 미국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왜요? 땅이 커서 사막이 많아요. 사막이 아, 사막. 사막에다 설치를 해요, 태양광을.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태생적으로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또 그렇게 근데 저는 이 얘기하시니까,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산학이 가요. 없네요, 아, 우리나라가. 진짜요? 네, 저는 이게 동의가 안 가요. 네. 왜냐? 그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이 제일 높은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효율이요? 예. 어딜까요? 땅덩어리하고 상관없이. 땅덩어리하고 상관없이 아프리카, 아니요, 유럽 국가들이에요. 유럽. 네, 유럽이요. 유럽이요? 네. 네. 유럽, 핀란드, 네덜란드, 네. 독일, 스페인. 왜일까요? 걔네들은 네. 땅은 적지만 적지만, 빌딩에다가 네. 뭐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든 방법을 네. 강구하는군요. 예, 저는 예. 우리나라는 계속 정치적인 싸움을 가지고 태양광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꼭 굳이 저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 네. 그 태양광으로 네. 에너지를 전체적인 큰 주류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절감하고 네, 네. 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덜 쓸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메인은 안 완벽한 된다. 메인 대체는 절대 되지 못한다고 대체 보거든요. 에너지로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힘들다. 그렇죠. 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한겨울에 난방을 정말 태양광으로만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아니, 현재 지금 에너지 효율은 안 나온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유럽 국가들 아까 빌딩.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네. 보시면은 친환경 에너지 소스가 전체 에너지의 80%를 넘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지열도 상당히 좀 뭐 많이 여러 가지 쓰고 뭐 부분에 풍력도 많이 쓰지만 네. 저는 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나 이제 뭐 달라요? 중국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산업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들은 네. 뭐랄까요, 뭘 생산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나라의 그런 볼륨을 키우고 수익을 얻는 에너지가 것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 관광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산업 구조의 자체가 다른데 태양광 가지고서 공장을 다 돌릴 수도 없듯이 예, 예. 모든 생활 다 필요한 부분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성구성의 이렇게 대체 요소의 한 부분이지 이게 완벽한 대체는 안 된다. 특히 뭐 수소차다, 전기차다, 뭐 미국의 뭐 어디는 뭐 2030 몇 년부터는 뭐 그런 가솔린 차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이게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이렇게 라인업 네. 자동차 회사들 그 라인업 중에 수소차, 전기차, 가솔린차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질 네. 거라고 보이지 완벽한 전 대체는 사실 좀 어렵다고 그러면 뭐가 보거든요. 대체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대체 신재생의 핵은 뭐라고 근데 보세요? 솔직히 그냥 예. 제가 이거는 뭐 만화 공상과학을 꿈꾸듯이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미국에 메인 그 자동차나 석유 업체나 그런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의 제가 오너라면은 너무 지금 기대돼요. 지금 부장님께서 그렇죠? 공상을 오너라면은 얘기하셔가지고. 예. 저는 전기차 패싱하고 수소로 바꿀 것 같아요. 아, 전기차 패스예요? 그러니까 수소예요? 제가 만약 그렇다면 왜냐하면 네. 전기차는 사실은 좀 인프라 깔기가 지금 어. 빨리 확산되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집마다 이제 차고가 있으니까 근데 충전하고 타고 다니고 싶을 때 이렇게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에너지 효율을 완벽하게 끌어올려서 그 넓은 땅덩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 지역 안에서는 돌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약진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네. 세컨카라든지 뭐 중국에서의 약진 이런 부분 보면 네.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미국의 이 전통 산업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쉽게 안 뺏기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인프라 깔기 좋은. 네. 왜냐하면 정유업체나 그런 우리나라도 뭐 LPG 다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만 시설 바꾸면 바로 깔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여기가 얘기가 되게 치열하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태양광이다. 수소차. 네, 수소다. 이렇게 맞대결로 일단은 저희가 결론을 내고 신재생이 맞긴 한데 분야는 되게 달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시 연말까지 오를까요, 김 기자님? 네, 저는 예쓰세요? 오른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고 뭐 다 결론을 내리면 네. 숫자가 좋아지고 있어요.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만드는 네. 오늘 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예.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큰 폭의 반등을 했어요. 다들 대선까지 막 변동성이 클 거고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지금 간다. 예, 네. 숫자가 좋다. 네. 알겠습니다. 더 갈까요? 기자님? 저는
마냥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막힌다? 좀 변동성만 보일 것 같아요. 예, 제자리에서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박스권 등락 네. 정도 뭐 변동성을 좀 보이고 뭐 섹터 간의 좀 움직임 좀 빠르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아까 숫자 말씀하셨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정말로 안 좋거든요. 그쵸, 상태 그쵸. 예전을 찾아가기 네. 위한 노력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그동안 좀 거품을 형성하면서 올라왔던 이제 고밸류 섹터주들의 변동성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좀 그동안 바닥에 깔려 있던 일정 부분 가치주들이라든지 네. 정말로 3, 4분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최근에 보면 기관들도 다 바꾸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좀 섹터를 좀 바꿔서 네. 어느 정도 변동성 안에서 좀 박스권 등락 네. 이런 부분들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전략까지 주시면서 두 분의 얘기 여기에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여기서 저희 마무리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라는 거는 승자와 패자가 확실하게 갈리는 승부 게임입니다. 한 달간의 대정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레이스와 그에 따른 우리 시장의 영향력을 면밀히 점검하시면서 4분기 잘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간다에 베팅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은 그러면서 환경 관련된 특히 태양광 쪽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에서의 지금 시장의 빠르게 바뀐 흐름을 순발력 있게 대응하면서 남은 4분기를 보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저희 추석 특집 방송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따뜻하고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